취준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스펙에 대한 네.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야말로 요즘 것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거죠. 요즘 것들의 생각. 2022년 12월 29일 기사입니다. 스펙 과잉 시대, 취준생 과반 이상 본인 스펙 불만족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취업을 준비한 신입 구직자 중 과반 이상은 개인이 보유한 스펙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시장 스펙 상향 평준화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은 취업 성공을 위한 스펙 기준이 상향 평준화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스펙 상향 평준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시 채용의 보편화, 실내 생활 일상화로 인한 취준 과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등장으로 인한 실무 역량 요건 상향 등을 꼽았는데요. 올 한해 취업 준비 유형을 분류해서 조사한 결과 스펙을 최대한 다양하게 보유해두는 다다익선형이 47.3%, 원하는 직무에 맞춰 일부 스펙 항목만 선별해 최대한 높은 점수를 보유해두는 고고익선형이 41.6%로 집계됐습니다. 취준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스펙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유형 전반에 걸쳐 보유 스펙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는데요. 응답자 중 61.5%가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이 불만족의 이유로는 더 높은 점수가 필요하다, 스펙 획득 시점과 취준 시점 간 격차가 커 스펙의 신뢰도가 낮을 것 같다, 스펙은 다양하나 직무 연관성이 부족하다 등을 꼽아 이 스펙의 양과 질을 모두 양립해야 하는 취준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네. 이게 기사 형태라서 그렇지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지금 거의 정신병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네, 자극적인가? 충분할 것 같은데 모자라다고 계속 열심히 너무 해야 힘들어하는데요, 되는 게, 스스로. 네,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세요? 불과 몇 년 전에 같은 입장으로서. 저희는 몇 년 사이에도 되게 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저희는 이제 취업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스펙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스펙이 이제 인플레이션처럼 끝도 없이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네. 이제 어쨌든 경쟁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점점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채용보다는 대외활동 공모전 쪽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대외활동 모집 대행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정부부처 서포터즈 활동을 예를 들면은 3년 사이에 정말 스펙 기준이 올라갔어요. 그냥 대외활동인데도 불구하고. 네. 처음에는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블로그 글만 잘 쓰면은 합격이 되는 이제 그때였는데 지금은 뭐 블로그 인스타는 기본이고 이제 뭐 영상이나 디자인까지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취업 쪽으로 가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네, 더 심해지겠죠. 이게 맞는 비유일런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유인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이돌 가수들이 데뷔할 때 네. 옛날에는 정말 옛날에는 그냥 동네에서 춤 좀 추는 사람들이 인기 스타가 금방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들 대기업 취업하던 거였고 네. 요즘은 작곡도 해야 되고 작사도 해야 되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춤도 잘 춰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연기도 해야 되고 랩도 해야 돼요. 그렇게 치면 스펙이 이렇게 향상됐어요. 우리 태진님 옛날에 VJ 그거 그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때는 아니 그때는 옛날에는 말이야. 아 그때는 근데 그 전문성에 대한 그 심사가 네. 아주 높아지던 어떤 촉이었어요. 아, 그래서 예. 높았다? 야 이거 포장이 안 되네. 나 쉽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요즘은 너무너무 모든 분야에서 다 그러니까. 힘든 것 같아요. 방금 대외 활동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대학생들이 스펙을 쌓는다 치면 자격증도 있죠. 공모전, 대외 대외 활동. 활동. 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플랫폼 요즘 것들에서는 네. 이 대외 활동과 공모전을 어떤 방식으로 좀 지원을 하고 제공을 해주나요? 저희는 처음에 출발했던 시작점이 대외활동 정보는 많은데 그거에 대한 후기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후기. 후기가 물론 이제 블로그에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대외 활동을 지원하고 싶을 때 이 활동이 정말 나한테 맞는지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네. 시간은 사실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대외 활동을 첨가했던 학생들의 실제 후기를 좀 보고 싶은데 그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이제 플랫폼이 없다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어서 네. 저희는 대외 활동 정보와 플러스 실제 참가자들의 후기까지 함께 제공해 주는 게 저희의 차별점이었고
사실 일반적인 대외활동 사이트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포맷은. 그런데 이제 그 공고 하단에 보면은 실제 참가했던 사람들의 후기가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네. 편하다. 근데 그건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다 그분들에게 일일이 다 연락을 해서 어. 우리는 이러이러한 플랫폼인데 그래. 요즘 것들에 써주신 실어도 후기를 되겠냐? 실어도 되겠냐라고 허락을 받고 제가 다 실었는데 그래서 한 10,000건이 넘는 후기를 저희가 확보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쵸. 매일매일 그걸 업데이트하고 너무 연락을 비효율적인데요. 드리는 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플랫폼 자체는 일반적인 매체로서 그냥 큰 차별점은 없고 대신에 이제 B2B 쪽으로 온라인 B2B. 홍보 대행 쪽으로 좀 사업을 확장해서 아. 그쪽을 저희의 주 수익 모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